이 이야기들은 며느리들의 경험담이나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로 사실이 아닌 허구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회사 워크숍 때문에 결혼한 친오빠네 집에 며칠 머물면서 새언니에게 썩은 음식으로 봉변을 당했던 처자입니다. 전 솔직히 이게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었는데 여성 커뮤니티에 제가 쓴 글의 댓글들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니 이게 보통 예산일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개입되면 시누이 시집살이 시킨다 말 나올까봐 저희 부모님에게도조차 말을 않고 그냥 넘어가려 했습니다. 솔직히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면 특히 저희 엄마가 새언니를 쥐잡듯 잡으며 가만 안 둘 것 같아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모들도 아들 사랑 대단한 것처럼 저희 엄마도 보통은 넘으시는 그런 별난 분이시거든요. 전 그날 집에 내려오면서 바보 멍청이같이 당하고 사는 오빠를 탓하며 다 그런 여자 만난 건 네 팔자다 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댓글에 많은 분들이 진짜 그런 음식 먹고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하시니까 그래도 핏줄이라고 겁이 확 났습니다. 한두 번 먹고는 운이 좋아 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런 쓰레기 같은 음식을 계속 먹는다면 나중에 진짜 암이라도 걸려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판단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나중도 아니고 우리 오빠가 그동안 그런 음식만 쭉 먹고 살았을 텐데 현재 진행 중일 수도 있다 생각하니 진짜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허공으로 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두 분을 모셔놓고 오빠네 집에 머물면서 새언니가 썩은 음식으로 장난친 이야기를 모두 해드렸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더 심하게 엄마 입에서는 쌍욕이 흘러나오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시고는 눈물까지 보이시는데 보는 제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평소 웬만한 일엔 개입을 안 하시던 아버지까지 사돈댁에 전화하겠다 나서시는 거 일단은 제가 뜯어 말렸습니다. 지금 두 분 다 너무 흥분을 하셔서 자칫하면 사돈 간에 큰 싸움으로 번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시댁 관련 여러 글들을 읽어봤을 때 이유가 어쨌거나 나 같은 시누이가 고자질하며 일에 개입되면 일이 더 커지는 수가 대부분이었고 특히 새언니의 감정이 더 극에 달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했던 건데 우리 오빠의 목숨이 달린 중대한 문제라 생각이 되니 다른 건 눈에 안 보였고 오로지 오빠를 먼저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중립을 지키는 착한 시누이가 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저도 시금치였나 보더라고요. 그날 저녁 부모님을 진정시키고 다음날 아침 일어났는데 꼭두 새벽부터 두 분이 밭에 나가셨는지 안 보이셨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있는 일이었으니 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도 부모님 두 분 다 안 보이셔서 전화를 했었는데 오빠네 집에 갔다가 지금 고속도로인데 내려오는 중이시라 합니다. 그 소리 듣고 드디어 큰일이 한번 났겠구나 생각했었는데 부모님의 얼굴을 보니 의외로 너무도 평온하셨습니다. 그래서 언니 좀 쥐잡듯이 잡아 족쳤냐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 집에 있는 농산물과 마트 가서 냉장고 한가득 채워주고 오셨다고 합니다. 제 생각과는 달리 의외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며느리 눈치 보는 그런 분들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니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집 내리는 것 좀 도와달라 하셔서 차에 따라갔더니 글쎄 새언니네 냉장고에 있는 걸 싹 털어오셨더라고요. 이거 버리지 왜 들고 왔냐 하니까 며느리 앞에서 차마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없어 냉장고에 다른 걸 다 채워주고 빼놓은 걸 다 들고 오셨다 합니다. 거실에 펼쳐보니 검은 비닐봉지에 뭐가 그렇게도 많은지 저희 집에서 예전에 준 갈치에 고등어가 그대로 나왔었고 유통기한이 적혀있는 냉동식품들을 보니 1년 2개월짜리는 뭐 아주 양반 수준이었고 2년도 훨씬 넘은 홈쇼핑 갈비에 오리 주물럭에 보리가루, 아로니아 가루까지 아주 종류도 수두룩하더라고요. 잘 사다가 해먹는 건 좋은데 왜 먹지도 않고 저리 사놓기만 하는 걸까요? 다 못 먹었으면 버리던가 아니면 조금만 사던가. 한두 달도 아니고 어찌 두 해가 지난 음식물들이 냉장고에 넘쳐나는지 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거 보고 오빠한테 전화해서
아침 회사 갈 때 언니가 뭐 해주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와이프는 부지런해서 아침에 뭐라도 꼭 챙겨준다 자랑하면서 건강 음료는 꼭 싸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류가 뭐냐 물어보니 아로니아 가루, 보리가루를 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새언니 옆에 있냐 하고 물어보니 없다 해서 집에 가루들 있는지 찾아보고 있으면 유통기한 먼저 확인해 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종류별로 총 10통이 남아있다 합니다. 역시나 유통기한은 2년이나 넘은 것들 뿐이었고 저희 집에 가져온 거랑 똑같은 날짜여서 오빠 혹시 여태껏 이거 먹은 거 맞냐 했더니 맞다고 하네요. 아침마다 와이프가 타주는 것 얼핏 봤기 때문에 안다 하면서 유통기한이 이렇게 넘은지도 오빠도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해지라고 먹이는 음식을 설마 죽으라고 타줄지 상상도 못 해봤다면서 막 열을 내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이럴수록 사람은 더 침착해야 한다면서 열도 내지 말고 며느리한테 티도 내지 말고 오빠 보고 주말에 가족들 데리고 조용히 부모님 댁으로 오라 했네요. 오빠 가족이 내려오는 날 아침부터 엄마는 분주하게 음식 만드시냐 바쁘셨는데 도대체 며느리가 뭐가 이뻐서 이렇게 음식까지 준비하냐 물어보니 사돈댁 어른들도 같이 초대했다는 벼락 같은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도 화가 난 나머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며느리 눈치를 보는 거냐 물어보니 다 아버지 뜻이니 저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기에 열통이 하도 터져 바람 쐬러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손님들도 오시는데 저를 다시 집으로 오라 호출하시며 뜬금없이 삼겹살을 사오라 하셨습니다. 집에 갔더니 오빠네 식구는 물론 사돈댁까지 다 와 계셨는데 엄마는 음식을 얼마나 많이 했었는지 아주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다양한 음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돈끼리 같이 식사하게 되면 서로 불편할 테니 새언니에게 친정 부모님들만 모시고 방으로 들어가서 식사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새언니는 감동을 했었는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마당으로 나와 제가 사간 삼겹살을 구워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새언니와 사돈들이 징수선장까지 차려주셔서 너무너무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하시곤 그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새언니가 어찌 저희 친정 부모님들까지 초대해 주실 생각을 하셨냐 하고 물어보니 아버지께서 니네 집에서 얼마 전에 챙겨온 재료들이 하도 많길래 버리기 아까워서 한번 차려봤다. 맛있었니? 아직도 재료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진수성찬 받고 싶으면 언제든지 또 말해라. 우리 며느리가 먹고 싶다고 하면 또 해줄 수 있지. 안 그래 여보? 하셨네요. 그랬더니 새언니가 놀래서는 아니 그 음식물 안 버리고 시골까지 가져오신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부모님들이 드신 음식들이 전부 다 그 재료란 말씀이신가요? 이래 말하면서 아주 기가 막혀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왜 그러니? 그 음식으로 내 아들도 먹이고 내 딸도 먹이고 또 저번 주에 우리가 갔을 때도 해줬으면서 설마 내가 죽으라고 거기에 약이라도 탔을까봐? 걱정 마라 얘. 너 아직도 살아있잖니. 난 아무 짓도 안 했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2년 좀 넘은 거 빼고는 내용물도 멀쩡하던데 왜 문제 있니? 하니까 새언니가 울먹울먹거리며 애먼 저를 먼저 째려보더라고요. 다 아가씨가 일러 바친 가냐 해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 저는 더 플러스 시킨 것도 더 마이너스 신 것도 없으니 오해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새언니가 일부러 나 골탕 먹이려 모두 짜고 거기에 우리 친정 부모들까지 엿먹인 거냐 하며 억울해하는 듯이 악을 쓰고 막 울더라고요. 그때부터 부모님이 새언니를 앉혀놓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어찌 살던 우리 부부는 그동안 신경 안 썼다. 그런데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거다. 이 세상에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아무리 그래도 집에 돈 벌어오는 가장한테 어찌 그리도 오래된 음식만 먹일 수 있는 거냐? 네 남편이 빨리 죽으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냐? 이리 물어봤더니 새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왜 그랬냐 다시 물어봤더니 자꾸 사다 보니까 양도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니 쌓아놓고는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해보면 유통기한이 벌써
지나 있는 게 많았다고 합니다. 언니 생각으로는 다 비싸게 주고 산 게 너무 아까워 버릴 수도 먹을 수도 없을 지경이 되어 있었고 혹여나 싶어 남편에게 한번 먹여봤더니 아무 탈 없이 잘 먹어서 그 후 그냥 쭉 먹였다고 합니다. 오로지 저희 오빠에게만요. 오빠에게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 물어보니 와이프가 잘 챙겨줘 그냥 믿고 먹지 누가 썩은 음식인 줄 알고 먹었겠냐 하며 거품을 물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대뜸 난 내 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거 보고 싶으니 둘이 당장 이혼해라. 난 내 아들한테 먹고 죽을 수도 있는 음식을 매일 챙겨주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 어차피 그 집은 우리가 해준 거니 넌 몸만 나가면 될 것이고 우리는 손주한테 미련 없으니 너 데리고 가고 싶으면 나가도 된다. 기한은 한 달 줄 테니 그때까지 나가거라 하시며 으름장을 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빠께서 오빠 보고 넌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물어보니 오빠도 미쳤다고 뭔 저런 여자를 한 달씩이나 더 데리고 있냐 하면서 여기 나가면 나도 자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저 여자 친정으로 바로 보내겠다 하니까 새언니가 펑펑 울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빌더라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새언니에게 너 내 아들이랑 계속 살고 싶니? 하고 물어보니 고개를 끄덕끄덕하니 저희 엄마는 이때다 싶었는지 새언니에게 각서를 쓰라 시키시더라고요. 내용인즉 불필요한 소비를 막기 위해 경제권을 이제부터 남편에게 다 맡기고 시부모가 한 달에 한 번씩 냉장고 검사를 하러 아들 집으로 올라갈 것 딱 2가지 뿐이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너무 약하더라고요. 결국 각서까지 쓰고 새언니는 눈물바람을 하고는 본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오빠한테 전화해 후폭풍이 크냐 물어보니 무척이나 크다 하더라고요. 이젠 오빠가 언니를 쥐잡듯이 잡으면서 먹는 거 하나하나 유통기한 검사하고 냉장고 검사까지 매일 한다고 합니다. 또 언니네 친정으로 전화해 장모에게 딸 교육 좀 제대로 시켜달라 했더니 미안하다 하시며 직접 올라오셔서는 한동안 살림을 가르치고 가셨다 합니다. 예전엔 오빠 집에 기득권이 항상 새언니한테 있어 꽉 잡혀 살더니 이젠 오빠가 집안을 들었다 놨다 하나 보더라고요. 결코 가정을 한 사람이 쥐어잡고 흔드는 건 옳은 일이라 생각은 안 들지만 우리 새언니는 좀 당해보고 정신을 차려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오빠 보고 이만 변치 않고 쭉 유지하라 했습니다. 새언니도 본인이 잘못한 걸 아시는지 오빠 눈치 살살 보며 두말 않고 잘 따라준다 하네요. 사실 이걸로 인해 오빠 부부가 싸울지 알고 저는 좀 찜했는데 그래도 저 정도니 참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결국 신혼노릇 안 하려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신혼노릇을 해버려 왠지 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새언니는 시누인 저한테 평생 앙금이 남아 서운할 텐데 더 꼬여버리기 전 저는 관심 끊고 없는 듯 조용히 살아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